친구들 추천서 양식 보냈어. 예. 100개면 안 되고 저기 참고해야 된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난번 공부 중에서 질문할 거 뭐니까요? 나중에 똑같이. 지구상. 잠깐만요. 빨리. 뭐야 얼른 와라. 영일이요 5번 6번. 페이지 86쪽에 5번, 6번. 자, 창의력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건 영상과 마그네슘 2번의 반응인데요.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그네슘에 염산 집어넣으면 하겠어요. Mg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50ml와 마그네슘 2번 20cm를 넣어봤습니다. 마그네슘 2번 이 염산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라면 당연히 수소기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부피를 측정해 보아요 하겠습니다. 이때 마그네슘 길이가 점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한 수소가 많아지긴 했는데요. 무한정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마그네슘 길이가 10cm 이후에는 더 이상 수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마그네슘을 10cm보다 적게 줬을 때는 염산이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했겠죠. 흔히 말하는 한계 반응물이라는 얘기죠. 마그네슘이. 그러나 마그네슘을 10cm 이상 더 주면 더 이상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염산의 양이 모자랐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표로 되어 있는 이 표로 되어 있는 것을 마그네슘 리본의 길이로 그래프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로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할 리가 없었고요. 르르 올라가면서 10cm 됐을 때 수소기체의 부피가 100ml 나왔죠. H2O의 부피 이게 100cm 나왔습니다. 그 다음 뻔하게 1cm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10ml 나오겠죠. 아저 100이었어요. 예, 누가 봐도 이 표가 100이라고 해놨어요. 저기 10이라고 써 있었어. 아, 100이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마그네슘의 양이 충분하다면 염산 10ml에 발생하는 부피는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게 염산은 50ml를 준비했거든. 50ml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부피가 얼마? 100이래요. 그러면 10ml만 준비하래요.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20 발생하겠죠. 항상 이제 화학은 비례식이에요. HCl 최대 50ml당 수소기체가 최대 100ml 나오는 거니까 염산을 얼마만 준비한다면 10ml만 준비한다면 최대 부피 X 얼마니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화학은 항상 비례식이라니까. 세 번째, 마그네슘 1cm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의 몰수는 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마그네슘 1cm는 수소기체 얼마? 10ml에 해당합니다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소 하나 발생할 때 마그네슘 하나가 발생하는 걸 보니 수소기체 10ml에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몰수나 마그네슘의 몰수가 어때? 같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마그네슘 1cm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의 몰수는 발생하는 기체 10ml에 해당하는 그 기체의 몰수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예. 어디요? H2 위로 화살표 기체가 발생했다고요. 아래로 하면 뭐예요? 그치, 앙금이죠. 저기요, 이거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기억권은 난거 저기 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아니, 이 기억의 리셋 문은 왜 그리 자주 나가요? 안 나가면 집을 못 가거든요. 참말로. 뒤에도 있잖아. 저기 창문에 사라지는. 저길로 가면 예, 여기로 내려가면 돼요. 완강 유통을 시켜야 돼. 자, 그렇게 해서 5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5번 문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6번 할까요? 네. 6번 암모니아는 질소, 수소부터 합성하고요.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부터 합성하는데요. 이게 화학 반식이 절해요 하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달 900kg의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 필요한 수소 기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놨네요.
질소하고 수소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개수비가 1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암모니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였더니 요소 만들고 추가로 물이 빠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3개당 암모니아 2개 만들고 요소 하나 만드는 비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요소 1몰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질량은 수소의 몰수는 3몰개가 필요합니다. 이 비율 이해되겠습니까? 이 비율 이해되겠습니까? 예. 요소 1몰개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 3몰개가 필요하다. 이 비율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질량을 따져볼까? 요소 1몰의 질량은 60g이에요. 60g에 해당해요. 그럼 수소 3몰에 해당하는 것은 6g이죠. 그럼요. 이해됐습니까? 있지. 요소를 900kg 달랍니다. 네. 수소는 몇 kg 있으면 되겠습니까? 90. 90kg 되겠죠. 우와 이해됐어요? 예. 끝이에요. 응. 헐.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비례식이잖아. 수학이 달려. 수학이 안 돼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어디가 얘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질소 하나, 3개 수소를 통해서 암모니아 2개 만들고 2개 암모니아가 하나 요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요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는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요소 1몰의 질량이 60g이겠고요. 수소 1몰의 질량은 2g이니까 3몰개니까 6g 필요해요. 수소하고 요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물론 몰수 단위를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킬로그램 물었잖아요. 요소를 900kg 만들고 싶었으면 수소는 10분의 1 질량이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쉽다 이거지? 들어보면 항상 별거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맨날 듣겠어요. 별거 아닌 별거 아닌데 풀자고 하면 별거 제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자,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풀었어요? 예스? 안 풀었어요. 아주 하이 예스야? 네이비. 메이비? 메이비가 프로바블리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맨날 타이르하고 정부에서 두 개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 안 보면 5초 지나가서 옮겨요. 아마도라고 했을 때 프로바블리는 좀 더 확신해요. 맞는. 반면 메이비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좀 더 많은. 적별 시험에 나와요. 나오겠냐? 메이비면 할수 있는. 나올 수도 있지 영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메이비 프로볼리가 20%고 메이비가 100%니까 자, 질문하자. 또 뭐 해볼까? 유준아. 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선생님 시험 때 예. 4강 나오셨어요? 예? 4강 나오셨어요? 예, 예. 동생 넣지 않았습니까? 안 넣나? 안 보지. 저 그러면 이제 입시하고 이 수업을 좀 분리할까요? 네. 너한 사람 좀 떠라. 안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입시학 쪽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나가버릴까요? 네. 그때 모의고사를 풀겠다. 5분자예요. 왜 올라갔어?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냥 입시과학 할때 9분자예요. 9분자. 5분자 나도 하고 싶다고 아직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차피 뭐 고문자를 뭐 6달 내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5분자 아무 가능하나요? 세상에 모든 5분자래요. 자, 수업을 그러면 입시학과 정규화학을 좀 분리하자는 건데요, 그죠? 네. 그러면 입시학 쪽에서는 모의고사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일단 그러면 그럼 모든 사람 다 해야 되겠네. 다 나눠줄게요. 오늘 다 해. 자, 친구 상태 없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와, 텍슨.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알파이. 이 단어는 아주 여러분들이 간략히 점수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박아. 지랄이야, 되게. 뭐야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뭐하나 아니 근데 같은 그래도 사람 저 기억 이 시간에 정신의 방에서 나가는 저 오늘 통과하면 대건이가 약을 안 먹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근데 왜뭐 너무 많이 했다고 그렇게 수도를 대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나가면 다 했지만 지워지잖아요. 문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페이지 102페이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802년에 돌턴이 원자스러워. 간단한 돌덩어리 모양이야 라고 알갱이 이런 알갱이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돌턴이 뜬금없이 저렇게 원전 안쪽이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버전하고 옛날에 그렇죠. 있었던 게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전 성분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은 이런 간단한 돌덩어리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1801년이었는데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돌턴 모델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화학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하는 거 부칙이야. 아니요. 음극선 실험인데요. 음극선 실험인데요. 진공 방정관에 고체를 뿌려줬더니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 그 음극선이 보였어요. 그림자를 장애물 세워놨더니 그림자도 생기고, 그럼 이거는 빛도 같은 성질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빛이었다면 바람개비 돌리지 못했을 텐데 얘는 바람개비를 돌려요. 그 말은 일반적인 빛은 아니었잖아, 질량을 가진 입자잖아 라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고, 자기장 NSG 걸어주니까 역시 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기장의 힘을 받고 자기장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데요. 특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특정한 입자가 있어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지? 그래서 톰슨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전체적인, 어차피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자가 콩콩 박혀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블루베리. 예.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것은 극선 실험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턴 모델은 원자가 안 쪼개지면 음극선 실험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네. 즉 원자가 전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음극선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자를 걸어주니까 어떻게 된다고? 휘어요. 플러스 쪽.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어요. 그죠? 되겠습니까? N극과 S극을 그렇습니다. 자기장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S. 왼쪽으로. 이 전자의 움직임, 음극선은 어느 쪽으로 휘어집니까? 연에서 S 쪽이지. 입체로 아 S N 입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다. 입체 아니고. 요게 진행 방향을 X를 한다면 진행 방향 수직하게 Y축, 아, 저 자석 방향에 대해서 X축이군요. Z축. 이렇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휘어집니까? 반대야. 오른손이야. 아 오른손이. 플레이밍의 왼쪽 버티커. 아 왼쪽. N에서 S.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여간에 오른손 버티커 누구였지? 전자가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전자가 오른쪽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기장 N에서 S로 자기장 내려오고요. 요거네. 전자의 움직임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왼쪽에 요거구나. 예, 그래서 요거네.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즉 Y 방향으로 왼손으로 했잖아. 휘어지게 돼요. 왼손이고. 이거 왼손으로 있는 왼손이고. 네. 이해했어요? 예. 전자의 움직임과 전류 방향마다 반대예요. 그래서 N에서 S로 자기장, 전류는
플러스 x가 아니라 전류는 마이너스 x여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안목이 얼마나 되는지. 저 근데 물리에서 이 파트가 있어요. 나와요. 현대물. 예. 했는데 안 했어. 아예. 했는데 국어에서 했어. 했는데 사라졌어. 저희가 많이 자, 톰슨 모델이 1890년대에 이제 제시하는데요. 예. 이 톰슨의 제자가 우리 스승님의 모델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의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알파 입자 사면 실험. 산란 실험인데요. 그 도탄 모델이었으면 다 튕겨 나갔을 거야. 근데 우리 스승님 모델이니까 전부 다 통과될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부분은 통과하는데요. 아주 극소수가 굉장히 큰 산란을 가지고 튀어나가더라고요. 톰슨 모델이었으면 100% 다 통과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톰슨 모델이 틀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딴 거. 스승님의 모델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 하다가 스승님 모델이 틀렸는데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나오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톰슨 모델은 제시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과학에서 현상이 이 새끼가 쉬워 내 모델이 네가 지지를 톰슨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인정. 평생을 바쳐서 자기가 연구했지만은 톰슨 참으로 그 전자를 가지고 볼링이랄까 골프 치듯이 그 전자를 전압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어서 그 베타선, 음극선 베타선이라고 합니다. 음극선을 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재미를 있던 사람인데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델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무슨 꼼대가 아니었구나. 그 영국 왕립학교 수장이어서 톰슨 모델로 그렇게 추앙받았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음극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드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톰슨 모델이 틀렸다. 원자 핵이 있어야 되겠고 이 원자 핵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러드포드가 제시했던 1910년 정도쯤이면 전자기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때 알려진 데이터가 뭡니까 하면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속 운동한다고요?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거 이거 가속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속 운동이 아닌 거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수 운동하는 이거 두 개 외에는 다들 가속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구심 가속도가 있으니까요.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는데 수소는 특정한 빛만 찍찍 방출한다고요. 아까 여러분들 그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하듯이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러드포드 모델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계속 가속 운동하면서 다양한 전자기파, 다양한 빛을 내놨어야 하고 또한 이 전자가 원자핵과 부딪히면서 소멸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러드포드는 일단 원자핵이 있는 건 알겠고 이 전자의 안정성 또는 원자핵의 안정성 또는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이 이제 밝혀줄 거야. 어쨌든 원자핵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실제로 러드포드 제자라면 좀 이상하지만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보어인데요. 내가 아는 보어가 원자핵이 있고 특정한 전자 껍질 따라서 전자가 움직일 때는 에너지 손실 없어. 그리고 이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라고 에너지가 불연속화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첫 단추를 밝힌 사람이 보어예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보어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 다음 모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 오비탈 모델을 말입니다. 수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게 보어예요. 그러나 수소 이열 원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를 확률함수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102페이지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 102, 103까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이 사진 찍으려고 뭐 소은이 언제 왔어? 안돼. 네. 내가 한번 꼬집어주면 확인하는데 에어컨 좀 켜달라서요. 켜져 있어. 어떻게 켜요? 몰라요. 해달라고 해. 키고 와. 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준 놈이에요. 원자는 안쪽이죠라고 했는데 지죠 안쪽이진다고요? 쪼개지죠. 뭘로 쪼개집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진 것으로 봤습니다. 예, 이 원자 핵도 또 쪼개보니까 뭘로 쪼개진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시는데요. 한글로 양성자 쓰기 너무 귀찮네요. 프로ton 쓰겠습니다. 중성자 뉴트론 쪼개고요. 전자 일렉트론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질량, 양성자의 실제적인 질량 얼마일까요? 1.67 지금 찍어놨어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8승 25승 언제가? 1.67 곱하기 10의 24승 마이너스 18승 마이너스 24승 g이 실제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지? 실제 이게 뭡니까 하면 우리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아보가드로 예,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를 일목에 모으면 양성자를 일목에 모으면 1을 하면 됩니다. 아 진짜요? 한 거잖아. 수소 이온 1g 뭐. 근데 이거 실제 값을 들고 다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상대값으로 그냥 우리 1 삼아 보겠습니다. 중성자 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만 역시 1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시할 수 있죠. 예, 양성자 하나 수소 이온의 질량이나 수소 원자의 질량이나 거의 동일하겠죠. Q는 전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실제 값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실제 값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플러스 1이라고 상대값을 쓰겠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겠습니다. 중성자는 이름대로 정립니다. 그럼 양성자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양성자는 원자 원호를 뜻합니다. 아까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봤듯이 양성자 한 개 있잖아. 줄 리스트와 두 개 있잖아. 줄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양성자 한 개 있다는 것은 원자번호 1번 수소라는 뜻이 되겠고 양성자 두 개 있다는 것은 원자번호 2번 헬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 중성자는 양성자들끼리 반발하는, 여러분 양성자가 플러스 플러스 반발하잖아요. 네. 이 반발하는 힘은 전기력이에요. 이 전기력을 이기고 양성자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때 과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 부를 겁니까? 힘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강한 힘. 그렇죠. 강한 행력입니다. 전자력보다 강하다 해서 강한 행력이 아닌 있습니다. 또는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쓰겠습니다. 약한 더 짧게 줄여서 강력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예, 양력도 있습니다. 전자력보다 약하다 했어요. 양력은 이제 중성자 붕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들의 수가 좀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원자핵의 안정성이 달라지는 동위원소의 관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야말로 원자들의 화학적인 성질,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전자를 얻을지 잃을지 이용 결합을 할지 또는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전자. 실상 우리가 화학은 원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 기호를 X 써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 한번 써보자고요. 왼쪽 아래 쓰는 게 뭐라? 저희 원자 원자. 혼자 번호. 번호예요.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이고 또한 중성 상태의 전자의 개수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나트륨 원자번 11번 썼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잖아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트륨 입장에서는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된다? 11개요. 역시 11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자 핵이 있었다면 바깥쪽에 도는 전자들이 하나, 둘, 세 건째를 통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예. 세 번째는 1개씩 있는 이런 꼬라지인데요. 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진도가 더 나가면서 뭐 오비탈이라든지 이런 때 또는 양자수 할 때 좀 더 소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쓰는 놈이 있습니다. 뭐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 지양수라는 이름인데요. 지양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양수는 기본적으로 점수는 딱 떨어집니다. 예. 나트륨의 지양수는 23인데요.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12개예요. 12개 있는. 이게 나트륨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11개와 중성자 12개가 있는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근데 지양수와 비슷은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지? 원자량. 원자량이죠. 네. 이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비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유원자량은 정확하게는 1.008입니다. 근데 1.008이나 1이나 그냥 또이 7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되겠냐? 네, 이렇게 소개되겠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쓰는 것이 전자를 얻거나 잃었다면 이온될 때 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표시인데요. 네. 여러분들 나트륨이 2 플러스 3 플러스 쉽게 봤어요? 아니요. 2 플러스 3 플러스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행이 이온하는 거. 예, 그렇죠. 아,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즉 나트륨은 원탕만 가능한데요. 그 연유가 체외곽에 있는 이 전자 한 개를 이것만 느끼다는 거죠. 이것보다 안쪽 전자 껍질 건드리는 것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안정한 이온될 때는 전자를 한 개만 잃어주는 원풀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어옵니까? 2개예요. 이게 16쪽이라서 2개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산소가 전자 3개, 4개 얻어온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몇 족인지를 안다는 것은 전자를 몇 개 얻을지 잃을지 또는 몇 개를 공유할지 화학적 성질이 전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화학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주기율표를 여러분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열립의 분단지 이렇게 하면 순서 외우고 있습니다 하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수리나 커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누구예요? 14번. 14번이요. 알루미늄. 어? 실리콘. 예, 교수가 되겠죠? 알루미 아니에요. 알루미늄은 13번. 예. 맞아. 2주기 14주 누구예요? 2주기 14주죠. 이거 잠깐만. 아이고. 와. 왜? 실망이다 진짜. 질소는 그건 15주기고요. 15. 한산에서. 아, 근데 14주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질소 빨리 해야지. 아버님도 예, 동조했잖아. 좀 파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누가 먼저 하나 빨리 답을 해주고 나는 세고 있는데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원자 번호 16번 누구예요? 팡. 아. 늦었다. 예. 뭐 아직 답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승이. 다시 물을까요? 4주기 2족 누구예요? 가죽이 이중. 칼슘이 되겠습니다. 아 밀가. 너무 늦어. 이만큼 쓰거라 했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쓰는 것은 그런 원자 또는 이온의 대충. 개수죠. 예를 들어서 산소가 산소 2-하고 나트륨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이거 1대1로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겠네요. 2대 1로 있어서 그렇게 산화 나트륨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지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율표 어차피 다다음 챕터에 주기율표 나와요.
페이지 105페이지까지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104,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네, 근데 이게 실제 크기가 아니고 실제 비율이 아니고 그렇죠. 그 실제 크기를 주어주십시오. 나도 하나 나도. 나도야. TX가 뭐예요? H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차월에 봐. 글자가 문제에 벗어 있어요. 예. 아, 누가 무조건. 235, 238이요. 자, 다 했습니까? 다 읽어봤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의어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어수가 뭐라 했지? 그 중성자 개수가 달라요. 그죠? 원자번호는 같아요. 양성자 개수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다? 중성자 개수가 달랐어요. 원자번호 1번 수소입니다. 질량수 1자리만 쓸게요. 얘는 양성자 하나의 원자에 바깥쪽을 전자 한 개가 돌아요 하는 놈이에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자리 쓰겠습니다.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붙어있는 중수소 원자에게 전자 하나 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이 2배 더 크다 해서 얘는 H2를 만들고 참고로 이걸 D라 씁니다. D. 중성자를 중수소를 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일반적인 수소보다 질량이 2배 더 많다 해서 DO 이렇게 해서 끝 될까요? 아니요. 얘도 D2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인공적으로 상등수소를 합성하기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 이 얘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수소가 많아요. 중수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분자를 볼 때 2자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3자리와 4자리는 극히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2가 되면 4자리가 나오죠. 이랬으면 됐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전형 원소는 12질량수짜리하고 14질량수를 볼 때 탄소 압도적으로 이놈이 더 많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산소 16자리하고 산소 18자리 역시 어때? 이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얻어요 또는 산소를 얻어했을 때는 12탄소와 16탄소만 얻었다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야? 그렇죠. 염소죠. 이 염소는 35의 질량수를 가진 놈과 37의 질량수를 가진 물론 원자번 17번은 똑같죠? 근데 얘의 존재 비율이 얼마요? 4분의 3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CL2를 봄에 있어서 353번 만났습니다. 분자는 얼마? 70. 3537 만났잖아. 70.